정청래 대표 1위 한 여론조사도 받고 말이야. 이것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현직 대통령 임기를 재출마한다라고 이게 반대, 찬성 61.7%대 찬성이 34.7%가 나온 거예요. 이게 헌법 파괴 세력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했죠. 이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전화 돌리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군부대 이끌고 계엄을 찬성하십니까? 하는 그 여론조사와 동일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호남의 6할, 호남의 60%가 찬성을 한답니다. 진짜 근데 약간 충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여가지고 뭐 특정 뭐 지역 비하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도 했기 때문에 좀 근데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고는 조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그러니까 현직 개헌 적용은 반대가 60%다. 재출마 포함해서 적극 반대가 52.8%다. 적극 찬성이 24.9%다. 그러니까 유의제명이 24.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이 계엄하면은 윤어게인을 했듯이 지금 이제 삼성 개헌이든 이제 연인 개헌이든 이제 헌법 파괴를 하면은 이제 명어게인 할 사람들이 24.9%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헌을 왜 조사하지? 해설산만리님, 그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현직 헌법상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내란을 저질를까요? 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듯이 이거는 명백한 헌법 쿠데타인데 이거를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20, 30대가 반감 크다. 근데 40대에서 60대가 과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의 결과가 지금 이제 헌법 파괴 세력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렇게, 미쳤나봐 하면서 웃으면서 봤던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이게 웃지 못할 그림이 된다니까요. 지금 임기 개헌을 갖다가 현직 포함해서 그거를 갖다가 아예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이거 사실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뢰했는 사람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중임 찬성 말고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연임하는 헌법, 그러니까 128조 2항을 개헌을 하자라는 그 취지의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현직 개헌 적용. 이게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재출마를 갖다가 찬성을 34.7%라는 이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연임제, 중임제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42.8, 이제 뭐 48.5 이 정도의 어떤 호불호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재출마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 재출마를 전제로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전에는 되게 탈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도 탈을 벗은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 때 탈을 벗은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탐욕을 그냥 전면 배치를 한 거죠. 나 저 권력 뺏어올 거야. 당권 뺏어와야 돼. 왜? 할 게 많으니까. 어떤 거 할 거 많냐? 이제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데 그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권을 뺏어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짓을 해야지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김민석 당대표 사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누구지? 뭐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빤스 타령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빤스를 웃고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빤스가 이제 그 여러분 그 빤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좀 무섭더라. 무섭더라라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쳤죠. 박수를 언제 쳤냐? 우리가 촉포를 빨리 터뜨리지는 말자고 했지만 이렇게 법사위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7월 31일 날 했죠. 근데 여러분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태원과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비공개 만찬을 했대요. 비공개 만찬을 하고 뭔 일이 발생했느냐? 갑자기 노태우 비자금을 강제 수사를 검찰이 한 거예요. 여러분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고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검찰은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검찰은 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죠. 이걸 하려면은 중수청이 하든지 경찰이 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노재현 사무실도 다 지금 검찰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원장을 지낸 동아시아 문화재단과 노태우 센터 과거 미세화관들 자택 등에도 압수물 확보로 나선 거예요. 아니 뭐 잘못이 있으면은 뭐 수사를 할 수는 있죠.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최태원이랑 비공개 만찬을 하고 오늘 갑자기 검찰이 이제 수사권 폐지가 됐던 법안이 통과된 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노태우 비자금을 강제 수사를 검찰이 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인척 같은 경우는 추징금 다 팔아서 다 냈죠. 추징금 다 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랑 이혼 소송 저는 이혼 소송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남의 이혼 그 얘기를 다루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혼 소송이 이겼죠. 그때 이제 거의 1조 가까이를 갖다가 이제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갑자기 그 판결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2주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최태원 어제 비공개 만찬 했다는 거야. 어제 비공개 만찬하고 오늘 노태우 갑자기 비자금을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아들이 지금 주중 대사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이게 하나로 이제 보면 돼요. 여기 최태원이죠. 이 짓을 하려고 검찰 개혁을 방했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채권도 이제 비자금 불법 비자금이랑 채권도 사실은 공소시효도 다 끝났을 거고 시효도 만료가 됐을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태우 비자금이 좋다 옹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는 공포예요, 여러분. 지금, 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를 언제 했습니까? 8월 4일 날 했어요. 8월 4일 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1일이니까 한 약 2주 정도가 지났죠? 2주 정도가 지났죠? 그때,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한테 곧 정상화가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수사권이 없어요. 지금 법안 자체로는 수사를 이미 개시한 것도 검찰이 전부 다 이관을 시켜줘야 돼요. 중수청에 보낼지, 국수본에 보낼지, 어디다 보낼지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수사권을 다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권 법안은 반드시 며칠 내에 다시 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뭐라고 했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검찰청에 지금 이제 그 수사권을 이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최태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만약에 청탁 수사가 되는 거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거 한 거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수사권이 없다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종결이 났는데 왜 새로운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합니까?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뭐 하이닉스가 일본에 공장 세운다고 했죠. 일본 하이닉스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수사해가지고 알아서 협의되게끔 이제 그 이혼 소송 협의되게끔 해줄 테니까 이제 뭐 일본에 짓는다는 거 저거 물려라 뭐 이런 소리를 했는 건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참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갖다가 최태원 일가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최태원 반대편에 있는 노소영 일가에게, 그 노태우 비자금을 수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걸 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야, 이거 조금 웃긴데, 여러분들. 자, 이거 보면서 오늘 할 말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정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정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한 재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를 위한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검찰 수사 개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냐. 정치권 부패도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에는 여야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이제 나 검찰로 장난칠 거야. 청산에는 야당은 나는 골프 칠 거야. 여당의 반명들을 청산할 거야.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듣고 있나요? 제가 잘못 듣고 있습니까? 잘못 듣고 있습니까? 내 귀에는, 내 눈에는 자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치권 부패도 청산해야 청산 여야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최태원 일가 거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노태우 비자금을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새롭게 게시하는 저걸 보면서, 수사권을 주려고 뭔 짓을 새로 입법을 시키겠구나. 김민석이 당론으로 정하겠구나. 이 짓을 하겠구나.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냐. 청산에 여야 없다라는 거는 야당을 청산할 땐 저 말을 안 쓰죠. 그냥 조용히 있죠. 무슨 얘기냐. 여당을 청산할 때 저 말을 쓰는 겁니다. 여당 청산할 때 저 말을 쓰지, 야당을 청산할 땐 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김민석의 그거.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공포죠? 제가 오늘 막 웃으면서 왔는데 다 보니까 공포죠? 이거의 결론이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 노노. 검찰개혁 웬 말이야. 이제 김민석을 통해서 내 장난감이 돌아왔는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압수수색 한다는 건데 그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권 부패도 청산해, 여야의 청산에 여야 없어, 이 얘기는 야당 청산할 때 쓰는 얘기 아니에요. 여당 청산할 때 쓰는 얘기지. 여당 내의 정적을 청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검찰이 대외적으로 비자금 수사라는 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 비자금 수사가 현직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가 좀 됐고, 그 주변에 사람들 다 돌아가셨고, 근데 추징금 다 냈고, 그리고 이제 시효도 다 소멸됐던 갑자기 그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한다면서 검찰이 없어야 되는 그 수사권을 불러냈어요. 불러냈어요.
말이 됩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 저는 이 청산에 여야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명백하게 야당 청산할 때는 입국 다물고 그냥 검찰이나 이렇게 뭐 경찰은 수사를 시키겠죠? 근데 청산에 여야 없다라는 얘기를 굳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오늘 검찰이 그 비자금 수사하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여당 털 거야. 여당의 반명 털 거야. 너네 90도 절 안 하면 털 거야. 저기 앞에 내 사진 안 걸어놓고, 사진 걸어놨는데 90도 인사 안 하면 털 거야. 민주당 TV에서 뭐 한복 입고 안 나오면 털 거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는데 우리 편은 안 털어. 그러니까 90도 인사를 그러니까 조폭들도 저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반명털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반명털이만 할까? 반석털이를 할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명 대전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싸우는 것까지처럼 그것만 기다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검찰 내 건데 왜 건드려 이렇게라고 제가 아마도 연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다 맞죠?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다 회귀를 시키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안 들킬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동을 누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동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동 걸 수 있을까요? 나는 연임하겠다고 그 헌법 조항을 갖다가 개헌을 갖다가 현직 대통령 연임할 수 있다는 그 법 조항을 만들어 갖고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본인들이 한다? 기가 막히고. 이 짓을 한다? 기가 막히고. 김어준을 견제한다고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새벽 뉴스부터 한다? 기가 막히고. 이게 여러분, 김민석 4일차. 김민석이 당대표 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게 검찰 수사 개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무슨 표적 수사를 지시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질 않나.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당사를 광화문에 뭐 이 당사를 짓는다 만다 이런 소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예요. 나쁜 권력은 나쁜 권력이다. 나쁜 권력은 포장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쁜 권력이에요. 나쁜 권력은 착하게 생긴 사람이 나쁜 권력 휘두르면 나쁜 권력이에요. 그리고 나쁜 권력은 항상 그 집단 오염을 시킵니다. 절대로 그 끝은 파멸이에요. 일찍 파멸이 오냐 늦게 파멸이 오냐 그 차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최악의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권력으로 망가진 거는 사실상 함부로 이제 회복되지 않아요. 환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조국 털릴 만큼 먼지 털려서 사법 리스크는 자유롭긴 하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죠. 추징금까지 다 내고 노태우 비자금부터 전부 다 판결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다시 수사 개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쥐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상력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저는 잘못된 권력을 부숴서라도 이제 없애야 버려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저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근데 뭐 김어준 총수라든지 혹은 뭐 유시민 장관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많은 이렇게 지금 뭐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있고 어느 정도 민주당 친민주당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차피 뭐 민주당 집권기에 한번 초반에 좀 밀어줘 보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우려되는 과정, 이게 제가 작년부터 우려했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계속 악화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탐욕이 저희 상상력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49%면 뭐합니까? 민주당이 49%면 뭐합니까? 공천 줄 텐데. 아니, 공천 끝나기 전에 쇼를 한번 봐야죠. 뭐 2년 뒤를 생각해,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인 뭐 현안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30%, 32% 이런 식으로 막 지지율이 꼬라박죠. 그러면은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0% 막 뭐 30% 초반 이렇게 나오면은 의원들도 자기가 특히나 충청, 호남 빼고 충청, 뭐 수도권 이런 데서 근접하게 되는 그런 데서는 막 김민석한테 충성 맹세를 할까요? 그것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끌려가죠. 그러면은 그 반대 세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대중들의 심리가 다 그냥 내란 정당으로 바로 투영이 돼요. 조국혁신당 거치지 않고 투영이 돼요. 그냥 진보 전체 망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있어줘야 되는 거죠. 당분간은 1년 정도. 근데 이거를 더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고 막 언론 마사지 들어가고 이제 뭐 검찰 수사권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쁜 권력이 막 횡행해. 그래서 저도 막 감당이 안 돼. 예를 들면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우리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망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늘 열연을 하면서까지 공포 영화다 하면서 알려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 저지선을 만들자. 그게 저희 생각인 거고. 지금은 아직은 탈당이 아니다. 아직은 탈당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은 세력이 그렇게 조국혁신당으로 쭉 가가지고 뭉쳐질 세력이 아니에요. 그 크기가 아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요 며칠 동안 김민석 그러니까 선거 기간과 이제 요 근래 이제 김민석 신나고 뭐 이런 걸 보니까는 생각보다 험한 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험한 거랑 싸워야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거에 일반 언론들도 그쪽 편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선택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여러분, 왜 저가 성봉입니까? 왜 나를 제일 앞장서요? 아니죠. 저는 김어준 총수 뒤에 설 거예요. 새날 우리 그 권현문 PD 뒤에 설 거고, 근데 여러분, 조은이님들 앞에서는 써야지. 조은이님들 중에 앞에는 서야죠. 그래가지고, 조은이님들이 이제 쭉 있다? 그러면 5만 명 앞에선 제일 먼저 설 거다. 근데, 뭐, 굳이 제가, 근데, 뭐 굳이 김어준 총수 앞에까지 설 일인가? 거기까지 설 일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제 캐릭터 살려서 간다는 거죠. 아니 조중동도 김민석 편이죠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두고 보십시오. 저들도 저들 나름 위험하다는 신호 감지를 할 거예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시사타파의 대통령 암살 모의 사건의 진행 상황을 개총수가 직접 알려드리니 끝까지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재 오늘 아침 7시 40분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만 명을 향해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10만 명을 향해서 지금 못 봤는데 지금 아마 지금 정도 보면 한 10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10만 명이 아니라 한 6, 7만 명 되지 않았을까? 12시간 전 오전에 확인했을 때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번 주까지만 받고 다음 주에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DC 인사이드에서 투항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메일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저한테 실명을 밝히고 전화번호를 밝힌 20대가 저에게 지금 투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은 오씨예요. 근데 이종원 대표님 혹시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저는 똥싸에서 치르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20대 초 남성이며 해당 커뮤니티에서 대표님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댓글들을 여러 개 적었습니다.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혹시 대표님과 변호인단의 고소 목록에 제가 있다면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치르노 사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일단 집행유예. 1호니까 사면이고 나머지는 사면 없어. 치르노 일단 집행유예. 똥싸에서 지금 투항. 지금 똥싸가 투항을 하고 있습니다. 똥싸 투항하고 DC 인사이드도 지금 삭제된 글들이 많이 보이고 저 돈탐사 방도 있더라고요. 돈탐사 방도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와갖고 돈탐사 방도 노다지더라고요. 돈탐사 단톡방도 노다지래서 저기도 저희가 새롭게 돈탐사 노다지방 노다지방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변호인단 구성은요 거의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 제가 이재은 위원장은 제가 처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재은 위원장은 정중하게 이거는 정무적 판단으로 이재은 위원장이 낄 경우에 정청래랑 엮어갖고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많아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괜히 이지은 위원장을 끼는 순간 정청래를 엮어갖고 저것들이 100% 이슈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를 한 명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인을 저희가 한 분 해갖고 최종적으로 화요일 날 저희 이제 지금 고소장 다 들어간 거 있죠. 현재는 이재일 변호사만 사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변호사분들의 선임계가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변호사비 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돈 보내지 마세요. 내가 할게. 김규리 배우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솔직히 우리 김규리 배우랑은 오래전부터 알았죠. 얼굴도 알고 그랬는데 김규리가 제일 피해자예요. 1호 사면 반대. 제가 말만 사면이라 그래도 저희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진짜 김규리 씨 같이 당한 사람이 어딨어. 응? 진짜 이명박 정권에서 저 일베들과 그 김규리 배우나 우리 진영을 공격했던 새끼들이 지금 민주당 송가혁과 손잡아갖고 이 상황이야 지금. 제가 왜 이번에 많은 그 분노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힘당과 싸우는 거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국힘당과 싸우는 거는 전투력이 더 올라가요. 근데 이 국힘당 것들이 민주당 안에 침투해서 이 뉴박 세력들과 손을 잡고 민주당인 척하면서 이 싸움이 가장 비열한 거거든. 응?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김규리 구독 좀 해줘요. 가서 김규리